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행 박근혜 나라 구하려면 어떤 정치 세력 모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말 박근혜 바람이 광풍처럼 불고 있지만 너무나도 참 희열을 느끼죠. 네, 이한봉님 벌써 오르셨네. 네, 희열을 느끼. 한마디로 요즘 우리의 삶은 희열입니다. 희열. 이런 세상이 오고 있구나. 물론 올 것으로 저희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변절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른바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에 지금 마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 그 사저에 정말 인산 이내에 국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의 봉화마을에 그 몰려들어 가지고 노무현에 열광했던 그 사람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지사지하게 됩니다. 박경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때의 노무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놓은 노무현이가 봉화에 내려가가지고 이른바 KTX 진영역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을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성역화 했던 그 노무현, 수천억입니다. 그 노무현에 대해서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만 세월이 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에 정말 좌파 언론, 좌파 신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일보의 그 기사를 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런 거구나. 네. 한국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네, 박경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슈퍼챗. 이게 한국일보예요.
한국일보. 제가 한국일보 견습 37기입니다. 제가 언론계 생활을 한국일보 견습기자, 수습기자로 들어가가지고 1981년. 그래서 코리아타임스 정치부 기자, 영자신문이죠.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발행 부수에 있어서 큰 차이로 1위였습니다. 그렇게 좋던 신문이 망하게 된 게 뭐냐. 이른바 조선일보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유착. 전두환 정권의 완벽한 나팔수, 압도적인 나팔수가 조선일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일보가 좌경화의 길을 걷게 된 거. 근데 그런 한국일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는지, 대구 박근혜 사저 인산인해다 그랬어요. 인산인해다. 아까 그 대구 사나이 박정호 선생께서 사람 많대요. 이게 아니라 한국일보가 인산인해라고 한 거야. 제2봉화마을 되나. 참 기가 막힙니다. 남한강님 쌍계리 694의 2. 정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솔직히 제 자랑 좀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윤창중 딱 한 명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옆에 앉아 있을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된다. 그 갑자기 오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한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었고 억울한 옥살이었다. 이 신념을 버리지 말자.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의 절개를 겪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날이 온다. 자, 여러분 한국일보 보도예요. 제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 대구 사저 예정지가 주말 나들이객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11일 사저 소식이 알려진 뒤 주말 이틀 동안 이곳에 지지자 수천 명이 다녀가면서 쌍계리 주민들은 난생 처음 원 없이 사람 구경을 했다. 하하하하. 네? 이처럼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하면 제2봉화마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사를 봤으면 힘이 정말 엔돌핀이 솟아났을 거예요. 엔돌핀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강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2, 3일 동안에. 정치인이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운됐을 때 대구 서문시장 가가지고 완전히 기받아왔다. 이 말 맞는 말이거든요. 부부, 친구, 일가족, 지인 단위의 남녀노소들은 이른 아침부터 집구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모양이네. 여보, 나도 좀 보게 올려줘. 같이 셀카 한 장씩 찍자. 사저 바로 앞 신축 건물에는 경호원들이 살게 되나? 이런저런 말들이 끊임없이 왔다. 사저로 알려진 주택에서 50m 떨어진 쌍계 오거리부터 교통체증이 생기면서 이날 아침부터 순찰차들이 출동해 교통정리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집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지지자들은 335 둘러서서 품평회를 하기도 했다. 집은 좋은데
오거리 대각선 방향 아파트 단지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게 걸리네. 그렇죠. 지금 거기에 아파트 숲이 있어요.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시게 될 그 사저 앞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집 뒤편 야산에 세워진 고압 송전탑도 보기에는 좋지 않구만. 여러분, 2013년 윤창중이가 김포 아파트에서 집거했을 때 여러분, 그 신문지를 갖고서 그 거실 유리창을 완전히 도배했던 그 기억나시죠? 건너편 건물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랑 같이 살던 둘째 아들을 찍어놓고서 이게 윤창중이라고 내는 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것 때문에 그 집에 내려가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다 겪어 나가야 됩니다. 노무현의 봉화마을 그 사저도 네, 완전히 소위 말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언론에 호소를 했잖아요. 제발 이러지 말자 말이죠.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노무현이가 그때 통곡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사위가 나가는데 완전히 언론이 그야말로 죄인 추적하듯이 하더라. 제 둘째 아들이 보름 만에 나가는데 밖에 기다리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우리 둘째 아들을 붙잡고 따라갔던 거예요. 완전히 죄인 몰듯이. 그걸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제 아파트에서 쳐다보고서 통곡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가 불쌍해서 어떡하느냐. 그때 참 제 아내가 참 그 거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통곡하는 장면.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응?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망을 서울구치소에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봤을 때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자.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4년 9개월을 침묵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네? 한국일보가 박근혜 사저 인근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가지고 사생활이 침해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까지 쓰게 된 이 상황이 한마디로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입니다.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드레일이 그 담장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앞마당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저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쌍계 오거리를 넘으면 바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중흥
S클래스, 호반 베르디움, 더클래스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네. 지금 주차 문제로 지금 골치를 아프고 있다. 벌써. 여러분, 역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은 정치적 감각이 타고난 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가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 그 신념 때문에 목숨을 부지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대구 달성군 자신이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시해를 당하고서 18년 동안 은둔을 한 뒤에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깃발을 꼽은 대구 달성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뭐냐? TK,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성지라고 하는 TK를 기반으로 정치 재개를 하겠다는 그 빅피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구에 내려가서 독구가와 이에야스처럼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구에 내려가서 대한민국의 민심이 박근혜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각오로 내려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성급하게 정치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부를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구 달성 자택에서 나는 집거한다고 봅니다. 또 집거에 들어갈 겁니다.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이 민주화가 언제냐면 1987년 그 민주화 체제입니다. 60 항쟁이라는 거. 직선제 투쟁을 했던 그 60 항쟁이라는 거.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번 대통령 선거, 대선은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 Most distasteful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한마디로 구역질이 난다는 거지. 토가 나온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하게 되면, 예컨대 윤석열 지지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4년 9개월 그 앞에 탄핵의 그 치욕의 기간, 그 모욕의 기간까지 다 합해서 5년 2개월, 5년 4개월,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2개월, 3개월, 그 모든 긴 세월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 선거에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엄청난 피눈물 나는 시간을 견뎌오다가 윤석열을 위해서, 네?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 자신을 그런 수렁텅이에 집어넣었던
탄핵 세력, 탄핵 주동 세력, 부역자들, 그런 세력들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선을 한다?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어느 신문이었냐면 1953년 이른바 한국전쟁이 종전을 했을 때 날짜가 1953년 10월 1일쯤 됐을 거예요. 영국의 더 타임스 사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질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부질없는 일이다. 사설을 통해서 1951년, 지금 어떻게 되죠? 2022년입니다. 2022년 영국 더 타임스, 바로 그 타임스, 런던 타임스, 그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한국의 대선은 가장 역겹다. 한국은 K-팝, 오스카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문화 수출국이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영화 기생충보다도 더 생생하게 엘리트들의 추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쇼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2022년 대선 캠페인이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비호감, unlikeable,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에 후보 부인들도 끌려 들어갔다. 이건 말이죠.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는 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훤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른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게 되는 국가적 재앙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 되든 간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문재인보다 더 증오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인까지도. 이 국제적 완전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악의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차악을 뽑는 거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해야 되냐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 내려가서 또다시 침묵 속의 은둔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정치 세력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예요.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다. 구국을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구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그 자택에서부터 무너진 보수 우파의 무너진 보수 우파의 재단을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보수 우파의 재단을 하나씩 다시 쌓는다는 그 각오와 심정으로 정치 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 힘을 모태로 한다는 생각은 이건 완전히 금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힘을 상대로 자신의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 정치는 현실 운운할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회유해가지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어쨌거나 다시 뭉쳐야 된다. 그러면 또 뭉치라고 또 지랄들을 할 거라고. 정치는 현실 아니냐.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금배지가 103개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정치적 재개를 도모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된다면 그건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금배지가 단 한 개가 없어도 좋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오로지 국민 말을 믿고서 시작한다. 그게 절대적인 정신이 돼야 돼. 대전제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현실 운운하면서 했다가는 완전히 이건 폭망하는 거예요. 국민의 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무너진 보수 우파의 재단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 붕괴돼야만 붕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해요. 국민의 힘이 붕괴되고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 현실이다. 이런 유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건 자멸이야. 박근혜도 별 수 없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의 힘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의 민심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 첫째, 국민의힘에 대한 전면 부정을 첫 번째 대전제로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말 이가 갈리도록 피가 거꾸로 솟도록 말이지. 이 국민의힘의 그 몰같이, 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정말 넌더리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자유 우파 이 집도끼리의 마음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 구슬을 깰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역시 박근혜구나. 역시 박근혜가 야당을 하니까 우리가 야당을 지지하는 그 맛이 있구나. 야당의 맛이 저거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돼. 누가? 그게 박근혜가 보여주려는 거야. 박근혜가 만든 그 정치 세력이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돼.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온 세력. 저는 정말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절대 기분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충원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하고 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느냐에 대한
뼈를 때리는 반성이 있어야 돼. 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우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돼. 이게 뭐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괴멸된 근본적인 뿌리 중에 하나는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세력이 한결같이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기회주의 세력, 해바라기들, 권력 야심가들, 자리 사냥꾼들로 한 명의 예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둘러쌌기 때문에 이거 인사 누가 했느냐? 누가 신뢰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야말로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괴멸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의 측면이 대단히 강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뼈 때리는 반성과 분석, 해석, 그걸 바탕으로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를 하려면. 자,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거야. 해답이. 어떤 해답이 나오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만들게 되는 그 정치 세력은 이른바 철저히 이념화된 이념형 투사들, 싸움꾼들, 이 싸움꾼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이 싸움꾼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계실 때에, 탄핵을 당해서 감옥 가 계실 때에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에서 활동했던 그 전형적인 보수 우파들, 투사들, 정치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무슨 변호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무슨 박사, 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근혜 정권이 왜 무너졌느냐? 바로 이런 애완견들, 이런 애완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방에, 최순실 한 방에 날아간 거 아니야. 조용히 날아간 거 아니야. 그 날아갈 때 이 자들이 뭐 했어? 전부 대가리 숙이고서 다 도망갔잖아. 지식이라는 거, 경력이라는 거, 이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게 되는 그 정치 세력은 어떤 경우에도 탄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투사들로 보여야 돼. 투견들로. 지금 국민의힘 밖에는 정말 놀라운 인재들이 많아요. 이른바 학력과 경력과 경륜을 갖추면서도 싸울 줄 아는, 행동하는 보수, 행동하는 이 지식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거야.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인 거야. 국민의힘은 그러나 오로지 줄세 지상주의자들, 도련님들, 새님들, 평생 부모 잘 만나고 좋은 집안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고시 보고 대학 교수님 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런 집합체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투사의 집합체. 네? 이 투사의 집합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에 대해서 그야말로
뼛속 깊은 그 놀라운 금자탑.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 건국, 네이션 빌딩, 산업화, 민주화라는 3대 금자탑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박근혜가 모아야 한다 이거야. 행동하는 보수, 행동하는 지식인들로 모아야 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3김 이후 유일하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박근혜뿐이에요. 유일하게. 자, 내가 정당 만들겠다라고 딱 깃발을 꼽았을 때에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아무리 어쩌고 얘기해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다음 박근혜뿐입니다. 이명박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문재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시기 전, 탄핵을 당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감옥에서 4년 9개월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1,500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사색을 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졌을 걸로 봐요. 이른바 뉴 박근혜. 인간은 시련을 겪어야만 변화가 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과거의 박근혜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철학적인 인물로 나는 바뀌었다고 봐요. 저는 국민이 부를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탁 하고 나와가지고 구국의 길에 나서야 돼. 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탄핵 배신자, 이 부역 세력과의 타협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뭉치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자폭한다. 자폭.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와의 전혀 다른 이념, 국가관, 세계관, 가치관 어느 것 하나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치 세력, 박근혜 대통령이 모색하는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은 행동하는 양심적 보수, 투쟁하는 보수, 투쟁하는 지식인, 투쟁하는 서민, 투쟁하는 보통 사람들의 결집체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윤칼세 TV 적중이라고 감히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이재명, 이승만, 박정희 문화상 됐다. 이건 정말 이건 이재명 캠프에서 이른바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 한때 정말 지적 소유권을 이건 정말 로열티 내야 돼. 야, 기가 막히게 적중했구만. 이게 뭐냐? 이재명 캠프에서 윤칼세 TV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건 뭐 완전히 100%네. 어제 이재명이는 제2의 노태우 6.29 선언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은 뭐라도 할 사람이다. 인생 자체가 바닥 인생이고 쓰레기 인생이고 몰같이 인생이기 때문에 표가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뭐라도.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달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달라졌구나. 이건 정말로 반전이에요. 역설입니다. 그런 쓰레기 인생, 그런 바닥 인생, 그런 몰같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5년) 전 2017년 문재인 안희정이하고의 대선 후보 경선 때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은 참배도 하지 않고 건너뛰고 온 인물이에요. 근데 어제 국립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에 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분향하고 참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30% 중반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돌파구란 건 뭐냐. 윤석열이가 하지 않아가지고 윤석열이가 해주기를 갈급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의 민심을 얻으려고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을 지지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을 지지하는 그 민심을 담아서 6.29 선언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이가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선언을 하게 된다 두고 봐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보수 중도층을 공략한 거야. 근데 5년 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매국 독재자라고 하면서 묘역도 참배 안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5년 전 내가 아니다.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4기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는 용어를 필요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 내각과 책임 총리로 꾸미겠다. 완전히 우경화하는 거야. 국민통합정부를 위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화해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른바 5.18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동서간의 화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족화해,
동서화해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거 완전히 윤창중이가 얘기한 거야. 김종인이를 국무총리로 내세우고 그걸 국회에서 뽑겠다. 그 다음에 총리의 강요 추천권을 보장하겠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야당에게도 내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이거 완전히 제6.29 선언인 거야.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은 완전히 우리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갖다가 쓰는 거야, 지금.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 감정을 빼고 이재명을 한번 봅시다. 감정을 빼고. 감정이 아니라 팩트까지 빼고. 뭐 대장동 뭐까지도 다 빼고. 정치인에게 변신은 죄악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안철수는 완전 좌익이었는데 지금 안철수는 완전히 보수화해. 우경화가 된 거예요. 윤석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철수가 보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지금 2022년 2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25일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자유 우파가 갈급하는 그 민심을 누가 반영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윤석열 보수 자유우파, 더 정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이른바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뭐냐? 정통 보수 우파 세력. 이 정통 보수 우파가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윤석열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윤석열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가 원하는 걸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가 바라는 게 뭐해?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가 바라는 게 뭐야? 당신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해가지고 45년 구형을 때리는 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라 이거야. 그리고 석고대죄해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찍지 못하는 거야. 이른바 반윤석열 보수가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 대세가 되고 있는 대세.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일부러 안 하는 듯.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한제국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국제정세를 공부하지 않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공부 못지않게 투쟁하는 그 투사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뭐냐? 완전히 공산화됐을 거야.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적과 같은 건국, 박정희 장군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산업화 성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느냐?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반미, 반일, 친중 세력, 이 친중 세력의 역습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탄핵과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딱 결정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 근데 이걸 뭐냐? 이걸 윤석열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승만도 인정할 수가 없고, 박근혜도 인정할 수가 없고, 박정희도 인정할 수 없고,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직분을 다했다는 거야. 근데 어제 이재명이가 미쳤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묘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역사는 공은 길이고 관은 질체가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존경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는 증오하고 노무현, 김대중은 존경한다는 거 아니야.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그러면 뭐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뺄갱이야, 뺄갱이. 지금 보수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리면은 좌파를 뺄갱이라고 했던 그 뺄갱이인 거야, 지금 뺄갱이.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빨갱이라고 했던 이재명이가 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을 보는 그 이른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내 책임의식이 달라졌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 왜? 이재명이가 골수 빨갱이 때문에. 대답을 해봐, 대답을. 대답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해야 될 것을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잖아. 아까 말은 뭐냐?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들이 갈급하는 것을 출발로 해서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면 지금 이건 선거를 할 필요도 없는,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이야. 이건 이번 선거는. 근데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몰아가는 게 뭐냐? 그건 전부 다 윤석열에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패배한다면 그건 반윤석열, 윤석열이한테 뭘 해달라고 갈급했던 정통 보수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윤석열의 책임인 거야. 이재명이 어제 윤카세 TV 제가 말한 것 그대로 얘기했어요. 중간평가하겠다는 거야. 중간평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겠다. 근데 필요하면은 대통령 임기를 만약에 줄여야 한다면, 예컨대 이거죠. 지금 2022년 5월 10일에 대통령이 뽑히면 2027년 5월 10일까지 임기를 해야 되는데 5년이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만 하고 2024년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똑같이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게 노태우의 중간평가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그때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면 물러나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 완전히 윤카세 TV 다 보고 뺏긴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구만. 그런데 뭐냐? 윤석열을 움직이고 있는 뒤 배경, 그 비선이 양정철이라는 의혹이 나온 거 아니야, 양정철. 양정철이가 1년 4개월 동안 데리고 있던 수행비서가 지금 윤석열의 수행비서를 하고 있잖아.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재명이가 오늘 대구 동성로를 가요. 자, 거기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사저를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 첫 번째 방문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 호기를 놓치겠어요? 이 호기를 놓치겠어요? 지금 대구 달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살 집에 한번 구경 가자라고 하는 그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대구 경북에 박근혜 바람이 태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걸 놓치겠냐 이거야. 윤석열이는 땅을 치는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네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신을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안 된다. 두고 봐라. 그것이 지금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마침내 6.29 선언을 했어요. 아주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먼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순서가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여러 순서대로 또 좌파한테도 또 익스큐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명동으로 와가지고 쫙 발표를 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재명이에 대해서 너는 뺄갱이다 라고 하는 보수 우파의 그 마음속의 빗장이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